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포켓입니다. 저번에 제가 머스탱 7세대 쇼케이스 영상을 간단하게 또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 위에 카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먼저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7세대 머스탱을 또 요목조목 한번 따져보고 간단하게 또 시승해보면서 6세대 오너인 제가 7세대를 몰았을 때 느끼는 그런 디테일적인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 옆에 바로 머스탱 한번 보시죠. 이렇게 7세대 머스탱 바이퍼 블루 색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GT 바이퍼 블루의 머스탱이 지금 서 있는데요. 이렇게 전면적인 형상을 딱 봤을 때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근데 6세대하고 또 달라진 기능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키를 갖고 있으면 가까이 머스탱을 다갔을 때 웰컴 등이 저절로 켜진다고 합니다. 또 6세대에 없는 기능이죠. 또 이런 디테일적인 것들을 7세대에는 추가가 됐다라는 점.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앞에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 범퍼의 형상과 이 본네트에 뚫려있는 이 에어덕트가 가장 많이 바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 헤드라이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6세대와 6.5세대는 안에 데일라이트부터가 세로형으로 산정식으로 쫙쫙쫙 들어갔었던 게 이제는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디테일적인 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전에는 깜빡이를 틀었을 때 후면등, 테일램프나 이렇게 매트릭스 턴 시그널처럼 똥똥똥 이렇게 있었는데 7세대는 이제는 앞에 헤드라이트도 똑같이 깜빡이 등이 순차적으로 점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라이트가 예전에는 동그란 하나짜리 LED 램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똑같이 데일라이트와 동일하게 3점씩의 그 LED 램프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6세대, 6.5세대는 7세대 머스탱과 거의 동일하게 이 라이트의 아이덴티티를 좀 가져갔었거든요. 이 세로 데일라이트가 1세대부터 이어져온 걸 알고 계시나요? 1세대에서는 당연히 데일라이트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옆에 음각으로 똑같은 세 줄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개선한 게 6세대, 6.5세대 모델이었는데 7세대는 아무래도 풀 체인지다 보니까 세로로 배치되어 있던 데일라이트가 가로로 이렇게 들어간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이쁜 측면은 더 이쁘긴 한데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머스탱 7세대 GT의 전면 범퍼를 딱 보시면 가장 많이 바뀐 디테일이 뭐냐면요, 이 옆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패널이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게 그냥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이 7세대 머스탱 GT는 총 8기통의 엔진에서 각각 절반으로 나눠서 4개의 실린더를 각자의 독립 흡기를 더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4개의 실린더에 흡입이 될 수 있게끔 앞에 전면 프론트 형상의 에어 인테이크의 변화를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세대하고 조금 달라진 디테일이라고 하면은 원래 6세대는 순정 범퍼의 측면 쪽에 원래 안개등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7세대로 넘어오면서 안개등 이런 잡다한 것들은 싹 다 지워버리고 좀 더 깔끔한 전면 프론트 범퍼의 형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 머스탱의 심볼인 포니 머스탱 말대기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6세대는 좀 더 블링블링한 크롬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7세대 포니 엠블럼은 살짝 반무광의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2.3 에코 부스터하고는 조금 GT가 좀 더 성능적인 측면으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릴 자체는 2.3 에코 부스터와 좀 다른 형상을 띠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세대 머스탱 GT의 또 6세대와 6.5세대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각각 이 좌우에 두 개로 본넷 덕트가 이렇게 뚫려져 있었는데 이번 7세대는 이렇게 큼지막한 에어 덕트를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박아줌으로써 좀 더 뭔가 간결하고 강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이 에어 덕트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딱 봤을 때 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구멍은 뚫려 있어요. 근데 엔진에 열을 좀 식혀준다? 엔진에 좀 열을 식혀주려면 조금 더 엔진에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엔진 쪽에서 같이 열을 빠져나가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머스탱 7세대를 디자인할 때 이쪽에다가 에어덕트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다. 독립적인 두 개의 에어 인테이크가 존재하는데 사실상 이쪽에 이렇게 뚫려 있으면 좀 더 시원한 공기가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앞쪽에다가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제 뇌피셜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본네트의 형상은 6세대와
6.5세대랑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또 우리 확 바뀌었다고 한 이 머스탱 7세대 GT의 엔진을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본네트 캐치는 6.5세대와 6세대 동일한 본네트 캐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7세대로 오면서 제가 진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 머스탱은 이 차주를 허락해야 되는 이 쇠꼬챙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머스탱의 상징과도 같은 이 쇠꼬챙이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스 쇼바가 이렇게 본네트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약간 좀 이거는 뭐 상남자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예? 쇠꼬챙이 그대로 넣어주고 차라리 차 가격을 좀 깎아줬으면 좋았겠는데, 뭐 차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드디어 머스탱에 가스식 본네트 쇼바가 들어갔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쇠꼬챙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머스탱 GT에 엔진룸을 싹 보면은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원래 6세대와 6.5세대 같은 경우에는 차대 강성 스트럿바가 컨버터블에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쿠페 모델에도 이 스트럿 강성바가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모델인 6.5세대 엔진 커버하고도 좀 디자인이 형성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약간 6.5세대 엔진 커버 같은 경우는 벤츠, BMW 엔진의 커버처럼 약간 평평하고 좀 널따란 이 커버를 보여줬었는데, 약간 6세대하고 좀 비슷한 8기통 실린더에 이 꼬불꼬불 이 용수철 같은 이 디자인이 보일 수 있게끔 가운데가 싹 보이게 커버가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5.0 나는 V8 5000cc다라는 폰트까지 이렇게 가운데에 이쁘게 잘 박아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어 인테이크 시스템, 독립적인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기통 엔진을 두 개로 나누면 4기통이잖아요. 각각 나눠서 4개의 실린더에게 각자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두 개로 이쁘게 분할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7세대 풀체인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 엔진에서 이 에어 인테이크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400마력 중반대의 마력을 보여줬던 6.5세대 머스탱하고 다르게 무려 500마력 가까이 되는 493마력의 출력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간단한 걸 바꿈으로 인해서 마력이 그렇게 거의 4-50마력이 올라갔다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7세대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뭐 크게 바뀐 거는 냉각수통 있잖아요.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머스탱 6세대는 이 가운데에 딱 보이게 이렇게 냉각수통이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에어 인테이크가 두 개로 이렇게 배치됨으로써 공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냉각수통을 이 오른쪽 측면에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엔진룸이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이렇게 큼지막한 포인트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고,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달라진 게 더 있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6세대 오너로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6세대하고 바뀐 모습은 딱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스트럿바,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냉각수까지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세대의 가장 아름다운 라인을 갖고 있는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라고 계속 하긴 좀 그런 게 뭐냐면요, 그냥 똑같은 라인에 6세대와 6.5세대의 라인하고 거의 동일해요. 뭐 옆에서 딱 봤을 때는 이게 7세대인지 6.5세대인지 단박에 알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옆 라인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이 패스트백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자, 측면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7세대의 휠 자체 디자인도 형성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역시나 19인치의 휠과 타이어를 이렇게 장착을 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번외로 6세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6세대 때는 스퀘어 세팅으로 20인치의 휠이 똑같이 앞뒤로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20인치의 휠은 뭔가 출력을 제대로 쏟아붓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인치다 보니까 6.5세대부터 그리고 지금 이 7세대까지 19인치의 멋있는 휠을 채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디스크와 브레이크 캘리퍼가 달라졌습니다. 7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6.5세대, 6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밋밋한 색상의 회색깔 캘리퍼가 달려 있었는데, 7세대부터는 좀 더 스포츠 성향이 강해졌다라는 걸 좀 이 브레이크 캘리퍼에서부터 티를 내는 건지 빨간 색깔 브렘보 캘리퍼가 이렇게 6P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디스크 자체도 상당히 뭔가 구경이 좀 넓이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제 순정 6세대보다 좀 더 디스크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뒤에 휠로 넘어왔는데 역시나 동일한 디자인에 똑같은 19인치 휠을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7세대는
6세대와도 다른 확연한 차이를 또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가 원래 6세대와 6.5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피스톤에 리어 브레이크 캘리퍼가 달려있었는데 무려 7세대로 넘어오면서 4피스톤의 캘리퍼가 휠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상당히 조금 7세대 포인트 중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요 여러분, 브레이크 캘리퍼의 위치 자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캘리퍼가 이 뒤쪽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좀 달리는 차라던가 좀 더 브레이크에 좀 밸런스를 맞춘 차량들 보면은 대부분이 앞쪽에 이렇게 캘리퍼가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6세대와 6.5세대 같은 경우에는 캘리퍼 위치가 이쪽이 아니었다. 자, 그리고 7세대에서 가장 정말로 제가 탐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뭐냐면 드리프트가 가능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7세대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6세대와 6.5세대는 꿈도 못 꾸는 7세대의 드리프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일하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은 또 이놈의 수동 주유구. 그냥 누르고 접고 하면 되는 이 수동 주유구가 역시나 바뀌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또 가장 큰 변화를 이뤄준 디테일이 뭐냐면 이 손잡이 쪽입니다. 이 손잡이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6세대와 6.5세대 같은 경우는 이 키 들어가는 이 구멍 자체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끔 이렇게 군형을 확인을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6세대나 6.5세대 같은 경우에도 터치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손잡이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 7세대에도 디자인과 약간 좀 형상만 살짝 바뀌고 역시 동일한 전자식 클로즈 앤 오픈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 등 역시 귀여운 포니가 또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서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관의 마지막 순서인 이 후면부로 넘어왔는데요, 6세대하고 6.5세대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7세대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트렁크 패널과 테일램프 쪽 형상이 많이 바뀐 걸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매스컴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 더욱더 각지고 기역자 형태로 테일램프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세대 테일램프 역시 6세대, 6.5세대하고 동일하게 매트릭스 시그널이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테일램프 자체가 조금 더 작아지고 약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뀐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트렁크 패널로 한번 와볼게요. 이 트렁크 패널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이 트렁크 패널이 원래 6세대와 6.5세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차별화를 뒀었습니다. 바이퍼 블루 색상이라면 검정색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 7세대는 트렁크 패널하고 차별화를 주지 않고 전체적인 색상을 같이 트렁크 패널에도 이렇게 도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후방 카메라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T 엠블럼이 6세대, 6.5세대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멀리서 봤을 때 뭐가 달라졌어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원래는 크롬 형상으로만 GT 엠블럼이 되어 있었는데, GT 엠블럼이 겉에 테두리는 크롬이지만 안에 검정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이 GT 글씨 안에 퍼포먼스라는 글씨를 또 이렇게 새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땐 모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야, 7세대 엠블럼조차도 이런 차별화를 줬구나, 이런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디퓨저 형상 같은 것도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고요. 이 배기 팁 역시도 똑같이 GT의 커드 팁으로 들어가는데, 이 팁 자체가 조금 더 뭔가 날카롭고 조금 더 우렁찬 소리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배기 팁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후진등 나오는 거는 똑같이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트렁크 위에 스포일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2.3 에코부스트하고 GT하고 좀 차별화를 두려고 했던 걸 수도 있는데, 2.3 에코부스트에는 똑같은 쿠페 라인일지 할지라도 이 스포일러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 가격은 그렇게 올려놓고, 아니 GT의 특권도 아닌데 이건 왜 GT에만 이 스포일러 달아준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 GT 모델, 쿠페 모델에는 여전히 6.5세대하고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근데 색깔을 또 나누지 않고 똑같은 색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살짝 조금 밋밋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트렁크 패널과 이 스포일러까지 하이글로시 블랙 색상으로 좀 해줬으면은 좀 더 뒤에서 봤을 때 강렬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뭔가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입니다. 자, 그리고
7세대로 넘어와서 가격이 많이 대폭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을까 하고 저는 막 발도 이렇게 해줘보고 막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막 해봤는데 역시나 그런 거 없어요. 머스탱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수동 가스식 쇼바를 여전히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머스탱 7세대 리뷰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무려 머스탱 GT 같은 이 쿠페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야,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오른쪽 측면에 우퍼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뭐 달라진 게 없네요. 예, 너무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발견한 게 있어요. 6세대하고 7세대 바뀐 점이 또 이 후면 글라스 안쪽을 보니까 뒷좌석 쪽에 또 2개의 스피커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세대에는 이 뒤쪽에 이런 스피커 형상의 디자인이 없거든요. 근데 7세대는 뒤에 스피커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클램프가 2개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세대 머스탱의 우렁찬 배기음 한번 들어봐야죠. 그리고 7세대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키로 6세대와 같이 원격 시동이 되지만 이제는 이 키로 랩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머스탱의 원격 시동은 6세대하고 동일한데요. 잠금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밑에 2X 버튼을 2번 눌러주면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보트 랩빙 기능은 열림 버튼 한번, 잠금 버튼 한번 눌러주면 최대 5000rpm까지 랩빙을 쳐준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시동을 걸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메리칸 V8 자연흡기 코요테 엔진의 시동성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간단하게 이 7세대 머스탱의 실내와 주행 느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원래 6세대, 6.5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케이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케이블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위로 잡았다 내리고 나서 드라이브 모드로 바꾼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동을 건 다음에 한번 사이드 브레이크를 밑으로 눌러주고 바로 출발을 하면 출발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케이블 방식의 그 감성은 좀 사라졌지만 사이드 브레이크 형상 자체는 그 전에 클래식한 느낌의 사이드 브레이크 디자인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는 이 부분을, 이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이 장점을 다시 살려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에 딱 들어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계기판, 디스플레이, 핸들 이런 것들도 눈에 확 들어왔지만 제가 가장 먼저 바뀐 거를 느낀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백미러입니다. 이 백미러가 원래 6세대와 6.5세대 같은 경우에는 겉에 이 테두리가 이렇게 좀 뭉뚝하고 못생기게 돼 있었거든요. 스포츠카의 백미러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투박한 그런 백미러였었는데, 이번에는 겉에 테두리가 사라진 프레임리스 백미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확 바뀌어버린 디스플레이죠. 이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이 화면까지 싹 일체형 느낌 나게끔 커다랗게 바뀌었기 때문에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일체형은 아니에요. 가운데가 살짝 나눠져 있으면서 독립적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하다 보니까 머스탱에 무슨 전자식 이런 계기판을 집어넣었어. 머스탱은 클래식이지. 머스탱은 투박하고 뭔가 직관적인 아날로그 바늘이 왔다 갔다 해야 그게 또 갬사 아니야? 이렇게 맨날 생각을 하고, 이 7세대에 대해서 약간 좀 비난 아닌 비난을 하려고 지금 이 차를 시승을 한 건데, 솔직히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클래식한가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조금 머스탱하고 안 어울려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사실 그쪽으로 좀 가까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7세대로 오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뭔가 혁신적이게 좀 큰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자식
패널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딱 앉았을 때 그래도 시인성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디자인적이나 그래픽적으로 되게 그래도 많이 공을 들였구나, 이런 부분을 이 계기판에서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이 머스탱을 7세대를 관심있게 바라보시고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뭐 디스플레이에 막 휘황찬란하고 막 무슨 막 모드별로 막 계기판 변경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뀌었어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주행을 하면서 6세대하고 확연히 달라진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주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을 위해 6세대와 7세대가 확연하게 바뀐 포인트에 관점을 두고 실내 주행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다음으로 바뀐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핸들이죠. 이 핸들이 원래 6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그란 평범한 핸들이었었는데, 핸들 자체가 이번에는 D컷으로 바뀌었어요. D컷 형상의 핸들로 바뀌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제가 사실은 미디어와 영상 이렇게 실제로 잡아보고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별로다, 또 그냥 7세대는 그냥 실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운전해보고 이 핸들을 잡아보니까 생각 이외로 상당히 그립감도 좋고요, 가죽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6세대보다는 좀 더 개선된 거를 제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락션 부분에 보면은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었는데, 원래 저는 동글동글하고 약간 동글뱅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런 전체적인 이 실내 형상과 또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버튼 조작 이 패널들도 상당히 정신 없어 보이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6세대에 길들여져 있는 저로서는 뭔가 버튼들이 더 조잡스럽게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패들 시프트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는데 뭐 크게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공조장치가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글뱅이, 동글동글동글 약간 전투기 실내 디자인을 약간 형상시킨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줬었는데, 이걸 싹 빼버렸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송풍구를 동그랗게 만들기에는 좀 뭔가 무리가 있었는지, 이 사이드부터 이 중앙에 있는 송풍구 자체를 다 너무 평범하게 바꿔놨습니다. 사실 이 6세대에 적용됐었던 이 송풍구가 1세대하고 거의 동일한 느낌의 송풍구를 보여줬었는데, 뭔가 약간 그런 아이덴티티가 살짝 사라졌다라고 느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송풍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전자식으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다 설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웬만한 송풍 시스템, 아무튼 이 차량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열선, 통풍까지 아날로그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진짜 익숙해지면 편하겠지만, 아날로그에 익숙해져 있었던 기존 머스탱 오너들한테는 상당히 좀 짜친다,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이 아래쪽에 버튼들은 상당히 간소화가 돼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이 트랙션 오프 버튼이라든지 비상등 버튼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아쉽죠.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글 스위치, 약간 전투기 버튼들처럼 딸깍딸깍 하는 그런 약간 감성적인 포인트가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사라지고 무슨 플라스틱 대기로 이렇게 간소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버튼 질감이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까야 될 것 같아요. 버튼이 그냥 플라스틱 대기 느낌이 너무 강해요. 차라리 6세대 그 이전에 토글 스위치 버튼이 더 감성적이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건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6세대하고 없는 기능이 또 하나가 추가됐네요. 여기에 이렇게 말 버튼을 눌러주면은 내 입맛대로 이 차량의 세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배기 사운드, 그리고 서스펜션, 핸들 조향, 이런 것들까지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나만의 머스탱 모드, 이런 버튼을 이렇게 포니 영상으로 조그맣게 넣어줬는데, 역시나 이 버튼도 질감이 아주 플라스틱 땡이 마냥 비호감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그전 머스탱에선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무선 핸드폰 충전 시스템까지 이렇게 패널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칭찬을 할 만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핸드폰을 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고, 핸드폰을 충전한다면 이렇게 넣어서 무선 충전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7세대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으니까, 머스탱 가격이.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어 노브로 왔을 때 이 기어봉 자체는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약간 바뀐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버튼 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무슨 마늘 다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미끄럼 방지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걸로 바꿔놨는데, 그 전에 6세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원래 이렇게 PRNDS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기어봉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없앴다. 그래서 되게 오히려 더 투박해진 기어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쉬워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번 7세대 머스탱에 막 이거 있죠, 다이얼식으로 기어를 바꾸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여전히 이 기계적인 기어봉을 채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가장 부러워하는 기능 중에 하나, 바로 이거죠. 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드리프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막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압식 사이드를 달아서, 흔히 말해서 매직봉이라고 하잖아요. 그 매직봉이 달려있는데, 이 머스탱에 그 매직봉 기능을 이 전자식 사이드로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트랙 모드 버튼을 누르고 드리프트 시스템 버튼을 눌러주면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이 드리프트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300만원 가량의 가격이 올랐는데 그 중에 절반이 아마 이 드리프트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가 강남구에서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서킷이나 막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갔으면은 드리프트를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거를 사용을 못 해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드리프트 시스템으로 드리프트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이렇게 좀 실내에 바뀐 부분을 설명을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6세대, 6.5세대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기능이 이 7세대에는 들어갔습니다. 바로 오토홀드 기능이에요. 드라이브에서 발을 뗐거든요. 지그시 브레이크를 쫙 밟아주니까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는 또 전자식 사이드가 들어갔으니까 이 오토홀드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이 7세대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야, 머스탱에 오토홀드가 들어갔다니 6세대와 차별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실내 다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었네요. 조수석 쪽에, 여기에 원래 이 조수석 패널이 이런 형상을 띠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 조수석 패널조차도 살짝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쁘거든요? 막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 머스탱 엠블럼이 조금 작아진 게 너무 심플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또 이 머스탱 시트, 그리고 뒷자리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6세대하고 거의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좀 7세대로 완전 풀체인지라고 했는데, 시트,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 가죽 재질 같은 거, 이런 거 좀 확연하게 좀 바꿔서 출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무려 1,300만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는데 뭐 시트조차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진짜 그 전에 걸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메모리 시트, 이 창문 여닫고 하는 이 버튼들, 패널들 다 동일합니다.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이 핸들까지 바뀐 거 외에는 실내 디자인에서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가격적인 거, 뭐 바뀐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잠시 제쳐두고 이 차량의 엔진 질감, 그리고 주행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까 해요. 기본적인 데일리로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할 때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또 엔진 질감이나 이 서스펜션, 이게 6.5세대하고 동일한 MRC 댐퍼가 들어갔는데, 이 7세대 역시도 똑같은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이 승차감 역시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이 회전 질감이라던가 이 출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마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출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살짝 가속을 해서 얼만큼 차가 잘 나가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5세대랑 나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카메라 감독님도 솔직히 느꼈을 때 6.5세대랑 나가는 거 별 차이 없지 않아요? 근데 왜 전 더 빠른 거 같죠?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예. 내리막길이라 그런 거? 아 내리막이라고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카메라 감독님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든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이것저것 머스탱 7세대에 좀 바뀐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미국 포드 본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6.5세대하고 동일한 10단 미션을 그대로 채용을 했지만 그전 6.5세대 10단 미션에서는 약간 이 녀석이 많이 얼타고 약간 그 제 기어 단수를 못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7세대로 이게 바뀌면서 약간 조금 그거를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출력적인 면이나 이 녀석이 어느 RPM, 어느 영역에서 몇 단이 들어가야 되고 다운시프트 했을 때 몇 단이 변경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세팅을 다시 한 번 더 어루만져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5세대보다 더 부드럽게 잘 나가고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 저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조석에 탄 카메라 감독은 뭔가 6.5세대보다 더 잘 나가고 빨리 튀어나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케바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6세대 머스탱을 타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질감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소리도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달려보세요. 이런 공기 들어가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기존보다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이 조금이나 있어요. 아 그렇네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 못한 걸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또 느꼈네요. 독립적인 에어 인테이크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흡기 소리가 또 들리네요. 카메라 감독님 말씀해 주시니까 강하게 밟았을 때 순정 흡기에서도 공기를 흡입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쵸? 아 약간 이런 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6세대, 6.5세대에서는 이런 감성은 없었거든요. 7세대로 오면서 빨아들이는 이 소리가 들리면서 약간 이런 감성이 조금 7세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주먹치기 한번 하시죠. 스포츠 모드 뭐 이런 걸로 바꾸고 싶은데 핸들로 옮겨갔나요? 핸들로 옮겨갔네요. 근데 이건 계기판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드 버튼이 매뉴얼이거든요. 원래는 이걸 이렇게 내렸을 때 6세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동 매뉴얼 모드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포츠 모드와 바꿔놨으니까 한 번 더 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7세대로 오면서 약간 뒤가 털리는 느낌을 많이 없앴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진짜 안 그런지. 잘 털려요. 여러분 잘 털립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털려요. 하지만 제가 그 7세대로 오면서 포드 쪽에서 안전성을 좀 더 추가했다라는 거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뒤가 털지 않고 코너링을 돌아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와인딩 탈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수 없지만 제가 사실 진짜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 드리프트 버튼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뭐 이걸로 통해서 드리프트 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뒷공댕이 막 흔들면서 타야 되는 게 머슬카고 머스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 출력을 지그시 빵 때렸을 때 뒤에가 안 털리면 어떨까, 오히려 저는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뒤에가 털려야 돼요. 여러분 머스탱 타는데 뒤에가 털려야지. 엉덩이 흔들거리면서 타야 그게 머스탱이죠. 솔직히 제가 말할게요. 갑자기 왜 급발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고 뒷방댕이도 안 털리고 차 자체도 잘 될 거면은 벤츠, BMW, 아우디, 독일 차를 타세요. 왜 머스탱에서 안전성을 따지고 있어. 즐겁게 타려고 타는 차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급발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7세대에서 막 무슨 뭐 부드러워지고 무슨 뭐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좀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전 머스탱은 투박하고 강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다크호스가 국내에 출시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죠. 확연하게 좀 더 고성능 사양의 트림이다 보니까. 근데
그냥 GT 모델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가격은 8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성능적인 엄청난 차이, 외관의 엄청난 포스, 이런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6세대 오너로서는 주행 성능은 정말 미세한 차이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1300만 원어치 좋아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개선을 살짝 했다, 예,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뭐 내가 이렇게 막 겁나 까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깔만한 차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그냥 가격이 1300만 원이나 올랐으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차가 만약에 6천만 원, 7천만 원 그 언더라고만 했어도, 7천만 원 초반이라고만 했어도 저 칭찬 일색이었을 거예요. 와, 원래 머스탱 GT가 6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7세대로 오면서 1300만 원이 가까이 올랐는데 이 머스탱 쿠페 가격이 무려 7,990만 원이에요 여러분. 7,990만 원인데 여기에서 더 비싼 머스탱 GT 컨버터블로 가면요 8,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8,600만 원에 뭐 취등록세, 뭐 세금 이것저것 하면 거의 9천만 원이 넘어버리는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진짜 좀만 더 과정 보태면 1억이에요 1억. 이 머스탱이 이제 1억까지 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 6세대, 6.5세대 머스탱 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왜? 머스탱 타시는 분들 항상 내가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야, 이 가격에 이만한 차가 없지. 야, 6천만 원대에 8기통과 400마력이 넘어가고 또 이만한 외관의 포스를 줄 수 있고 또 자연흡기 이 머슬카를 가질 수 있다니. 야, 솔직히 진짜 이만한 차가 없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의 현실적인 드림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8천만 원이면 있잖아요. 진짜 이제 현실적이 아니라 진짜 드림카입니다. 드림카. 근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육박하는 차인데 이제는 야,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차는 머스탱밖에 없지 라고는 이제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8천만 원, 9천만 원 돈이면 갈 수 있는 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 머스탱은 6천만 원 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에 이만한 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데 8, 9천만 원을 가면서 이제 분명히 그 돈씨, 그 돈이면 이게가 나올 것 같거든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야, 이거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또 비싸게 팔아쳐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미국에는 이 차 가격이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판매 가격하고 거의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우리나라에 비싸게 파는 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머스탱을 탄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보다 싸게 타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는 화물비며 뭐 이것저것 세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외가 됐잖아요. 미국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가 된 거다 보니까. 그런데도 8천만 원은 약간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좀 아쉬워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야. 약간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확 바뀐 풀체인지 7세대 모델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머스탱입니다. 뭐 그래도 나는 이 자연흡기 8기통 아메리칸 머슬카가 좋다, 이 머스탱이면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죠. 제가 뭐 잠깐 타보고 잠깐 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차를 막 일주일이고 좀 장기간으로 좀 탔을 때는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막 이 차가 쓰레기다, 막 뭐 7세대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6세대에 비해서 좋아진 점도 확실하게 있고 추가된 것도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있지만 또 얘기하네. 아, 그만해야겠다. 가격적인 얘기를 계속하게 돼. 내가 아쉬운 거야.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돈 없어요 저. 이거 9천만 원씩 주고 살 여력이 안 됩니다. 근데 6, 7천만 원 선이었잖아요. 저 7세대 머스탱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최종 머스탱 7세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한 주행 소감과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만 많다 보니까 아쉬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서 치우쳐지게 리뷰를 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6세대 차주로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와닿게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있는 그대로 느낀 거기 때문에 구매를 앞두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머타용이의 허무맹랑하고 조금은 투박한
이 머스탱 7세대 간단한 주행 소감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7세대를 사전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 머스탱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7세대는 머스탱은 머스탱이니까 앞으로도 저랑 함께 같이 이 머스탱 펀 드라이브 머스탱 라이프를 즐겨보도록 하시죠.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꿀! 초대꿀!